안녕하세요.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특수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특수 변압기의 첫 번째가 이제 단권 변압기입니다. 자, 이 단권 변압기의 원리만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면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권 변압기를 그려보면, 자, 이 단권 변압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1차 측과 2차 측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그죠? 1차 측과 2차 측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변압기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권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1차 측에 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중간 정도의 또는 그 이상의 1차 측 권선 전압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가해질 것이고, 자, 2차 측은 자,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맨 끝에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서 이것이 바로 2차 전압 V2가 됩니다. 자, 그럼 1차 측에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는 자속이 발생할 것이고, 이 자속이 바로 여기서 생성된 자속이 여기를 뭐합니까? 관통하게 되죠.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와 여기 간에는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변압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등가위로 그려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1차 측과 2차 측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여기에 전압이 V1이다 라고 하는 전압을 인가를 하고, 자, 여기에 권선을 N1, 여기에 권선을 N2다 라고 하고, 여기에 전압이 V2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E1이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편의상 E2다 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권수비 A는 분명히 N2분의 N1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E2다 라고 하는 전압은 N1 분의 N2의 V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가하면 N1, 여기 N2에 대한 전압은 이게 되는 거죠. E2는 N1분의 N2의 V1. 자, 그럼 이걸 다시 써보게 되면 N1분의 N2는 A분의 1 됩니다. A분의 1의 V1이 되는 거죠. 자, E1이라고 하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있는 걸리는 전압과 같기 때문에 V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식을 통해서 자, V2다 라고 하는 전압의 값은 E1 플러스 E2가 되고요. E1이라고 하는 값은 V1과 같고, E2라고 하는 것은 A분의 1의 V1과 같습니다. 따라서 V1 1 플러스 A분의 1의 V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단권 변압기에서는 자가 용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하 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자가 용량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I2가 될 것이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 용량은 변압된 전압의 2차 측 전류이기 때문에 E2, I2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V2,
I2, 즉 이 실제 부하에 걸리는 전압과 부하에 흐르는 전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게 되면 E2라고 하는 것은 이 전압은 V2에서 V1을 뺀 것과 같죠. E2는 V2-E1이니까 V2-V1의 I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은 얼마가 되느냐? 자, V2 I2분의 V2-V1의 I2가 돼서 I2를 어떻게 합니까? 없앨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V2분의 V2-V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면 이런 문제가 기존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에 전압은 3000V이고 자, 여기에 건수비가 3200대 220이다 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V2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그렇죠? 구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당연히 3000V가 될 것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0 곱하기 3300분의 220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여기 200V가 되죠. 여기서 200V가 됩니다. 그렇다면 V2는 얼마다? 320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25A이다. 그렇다면 I2라고 하는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도 변압기이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면, 아이디얼하다면 1차 측의 전력과 2차 측의 전력은 어때야 합니까?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식으로 적게 되면 V1, I1은 V2, I2랑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I2는 V2분의 V1, I1이 됩니다. 따라서 3200분의 3000 곱하기 25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23A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I2라고 하는 전류의 값은 23A구나. 23A가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2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왜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합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자가 용량이 얼마냐? 자가 용량은 E2, I2가 되기 때문에 200 곱하기 23 해서 4600 VA가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 이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이것은 지금 단상일 때의 내용이 됩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단상일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V결선일 때 또는 Y결선일 때 또는 델타 결선일 때 이때 자가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를 나타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V결선에서는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은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은
루트 3분의 2에 V2에 V2 마이너스 V1.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H랑 L은, H는 high, L은 low. 그래서 저압측, 고압측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는 2차 측, 1차 측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V2가 이제 2차 측 high, VH가 되는 거고, 1, V1은 low, 저압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Y결선에서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 공식은 루트 3분의 1에 V2에 V2 마이너스 V1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델타 결선에서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의 값은 루트 3분의 1에 자, V2, V1에 V2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더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으로 암기를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도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자 3000V를 지금 3200V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변압기라면 1차 측에 3000번 권선을 감고 2차 측에는 3200번을 감아야 됩니다. 근데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000번, 여기에 200번을 감게 되면 3000V를 3200V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즉, 단권 변압기의 첫 번째 특징은 동량이 감소한다 이겁니다. 자, 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뭐가? 임피던스가 줄겠죠. 그죠? 임피던스가 작다.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전압 강함이 손실이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압 강함이 손실이 작다. 손실이 적다. 네 번째, 자,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단락 전류가 크다. 그쵸? 자, 동량이 적기 때문에 소형 경량화 할 수 있다. 뭐 이러한 특징들이 있겠죠. 그죠? 당연히 여기서 손실이 적으면 여섯 번째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효율이 좋다. 여러분들 교재에 써 있는 거랑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단권 변압기의 어떻다? 특징이다. 다음 중 단권 변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누설 변압기입니다. 누설 변압기. 자, 이 누설 변압기는 일부러 누설 자속을 증가시킨 변압기인데 이 누설 변압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누설 변압기는 정전류를 공급한다. 자, 두 번째, 정전류가 필요한 용접용 변압기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다시피, 자, 일반적인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누설 변압기는 이 부분을 일부러 자속이 누설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럼 1차 측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자, 원래는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근데 이 누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이쪽으로도 통과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러한 방향의
누설 자속. 즉, 요 부분이 바로 누설 자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부하전류와 자속 간의 관계를 나타내 보면,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 대해서 보시게 되면, 자, 부하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전압이 감소하다가 어떠한 일정한 값에 대해서는 이것이 뚝 떨어져서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부하가 지금 뭐합니까? 증가한 겁니다. 부하 전류는 I2가 되겠죠.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2가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자, I2라고 하는 부하 전류를 증가시켜 보면, 자, 여기에서의 기자력은 뭡니까? N2 I2. 자, 기자력은 파이 곱하기 RM이죠. 그럼 여기에서 I2를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속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속 파이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자속 파이가 증가하는 만큼 여기에서 누설 자속이 증가합니다. 파이 L이라고 하는 값이 증가를 하죠. 그럼 누설 자속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2차 측에 쇄교되는 자속이 감소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누설 자속, 즉 이쪽으로 지나가는 자속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쇄교되는 자속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속 N은 dt, d파이, 자속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V2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V2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V2가 감소하면 I2가 감소하게 되고요. I2가 감소하면 자속의 양은 감소하게 되고 누설 자속은 감소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자, 여기에 쇄교되는 자속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V2는 증가가 되고, V2가 증가하면 뭐가 됩니까? 다시 I2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떠한 일정한 전류에서 뭐 한다는 거? 수렴한다 이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전류가 공급이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누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정전류를 공급하며 정전류에 필요한 용접용 변압기로 사용이 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삼상 변압기입니다. 자, 이 삼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삼상은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용해서 삼상을 구현할 수 있지만, 자, 삼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변압기가 1개, 2개, 그렇죠? 3개가 이렇게 모여서 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삼상에 이러한 철심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A상의 전류를 이렇게 흘리고요. A상의 전류를 흘리고 IA. 자, 그 다음에 B상의 전류를 여기서 흘리고요. IB.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상의 전류를 흘려보면 IC. 자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속이 여기에 흐르는 건 파이 A, 여기에 흐르는 건 파이 B, 여기에 흐르는 건 파이 C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파이 A, 파이 B, 파이 C다 라고 했을 때 아시다시피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삼상 평형식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러면 IA, IB, IC에 의해서 발생한 파이 A 더하기 파이 B 더하기 파이 C도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철심에는, 이 중앙에는 삼상평형시 자속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삼상변압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삼상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IA, IB, IC가 다 더해서 0이 되는 거예요. 위상이 120도가 차이 나는 자속이 다 더해지기 때문에 중앙에 이 철심을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속에 대한 자기회로가 없으므로, 즉 이쪽으로 흐르는 자속이 없으므로 그만큼 자속이 흐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자기 저항이 크다. 자기 저항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저항이 크다. 이거죠. 자기 저항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이 장점으로는 뭐가 있느냐면 중심에 철심이 없기 때문에 소형 경량화할 수 있습니다.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겠고요. 당연히 이 철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철손이 감소되겠죠. 철손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효율이 좋다. 효율이 좋다. 뭐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 단상에 대한 자기회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상이 고장이 나면 이 삼상변압기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변압기로는 사용이 부적합하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삼권선 변압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권선 변압기. 세 번째, 네 번째죠, 그죠? 네 번째. 삼권선 변압기를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삼권선 변압기. 자, 이 삼권선 변압기는 기호로 그리게 되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1차 측, 이 부분을 2차 측, 여기를 3차 측. 자, 여기 1차 권선, 2차 권선, 여기를 3차 권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 3차 권선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안정권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정권선. 자, 그러면 이 3차 권선이 왜 필요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라고 보도록 하죠. 아니면 변전소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가 지금 154kV를 22.9kV로 변압한다라고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이게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다라고 보면 1차 측에 154kV의 전압, 그 다음에 2차 측에 22.9kV의 전압이 있다. 변압을 해주는 거죠. 변전소니까. 자, 근데 변전소에 또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얼마에? 220V의 전압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220V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권선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3권선 변압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발전소나 변전소 손해부하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 꼭 220, 380만 있는 게 아니라 440이라든가 690V의 전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전원이 필요할 때 이때
삼권선 변압기를 사용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자, 여기가 만약에 1차 측이 Y 결선이고 2차 측도 Y 결선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Y이기 때문에 3구조파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3차 권선을 뭘 쓴다? 델타 권선을 쓰게 되면 3구조파 제거가 가능합니다. 3구조파 제거 가능. 자, 네 번째로는 이 변전소라고 하는 것은 전력 조류 제어를 합니다. 즉 무효 전력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이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게 동기조상기입니다. 이 동기조상기는 항상 어디에? 3차 권선에 연결을 하죠. 그래서 동기조상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조상기 설치. 그죠? 동기조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조상기 설치. 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 무효전력 공급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상기를 선축해서 3권선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 4가지. 발변전소의 손해부하용, 다른 종류의 전화번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3구조파 제거, 조상기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3권선 변압기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특수 변압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계기용 변압기가 있습니다. 계기용 변압기. 5번째 계기용 변압기. 자, 계기용 변압기는 이제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제 PT라고 씁니다. 자, 이 계기용 변압기의 목적은 뭐냐? 자, 건물로 들어오는 전압이 22.9kV입니다. 이 22.9kV에 전압계를 직접 갖다가 측정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고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즉 저전압으로 변압해서 거기에 있는 전압을 측정하여도 우리가 변압비를 알면 지금 실제 전압이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기용 변압기다라고 하는 것은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뭐한다? 변성하여 전압계에 공급한다.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서 전압계에 공급한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1차 측에 선로에 이러한 전압선이 있다라고 하면 자, 예로부터 병렬로 선을 따와서 이 변압기에 감습니다. 자, 감고 2차 측에 선을 다시 감아서 전압을 낮춰주는 거죠. 즉 예를 들어 여기에 전압이 13,200V다라고 하면 여기에 전압을 110V로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권선비가 13,200대 110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전압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여기에 110V가 나오면 지금 여기에 13,200V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용 변상기 2차 측 한 단자는 항상 접지를 합니다. 자, 어쨌든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압하여 전압계 등에 공급을 하고 2차 측 전격은 항상 110V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째로 계기용 변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계기용 변류기. 자, 계기용 변류기는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C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CT 같은 경우에는 대전류를 저전류로 소전류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소전류로 변성하여 전류계에 공급하죠.
뭐 전류계에 공급하기도 하고 뭐 과전류 계전기에 공급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기용 변류기는 권수비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자, 실질적인 부하 전류가 직렬로 들어옵니다. 부하 전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2차 측에는 권선수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류가 감소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전류계를 이렇게 달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놓죠. 여기 있는 이제 부하 전류가 흐르겠죠. 엄청나게 큰 부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전류에 의해서 요 2차 측의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2차 측의 전격 전류는 바로 5A가 됩니다. CT의 2차 전격 전류 5A, PT의 2차 전격 전압 110V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계기용 변류기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변류기 교체 및 점검 시 조치사항입니다. 조치사항. 변류기 교체 및 점검 시 조치사항. 가장 먼저 하여야 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2차 측 단락입니다. 자, 2차 측 단락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를 만약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부하 전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이 전류가 모두 뭐가 되겠습니까? 자속을 만드는 전류가 됩니다. 자속 파이.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 자속이 여기를 관통하게 되면, 자, 여기에는 또 어마어마한 코일에 감겨 있겠죠. 왜? 여기는 조금 감겨 있고 여기는 많이 감겨 있어야지 여기 전류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대전류를 그래야지 소전류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권선수도 많고 자속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전압이 유기가 되겠죠. 고전압이 유기되면 이 권선의 절연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 풀었으면, 즉 2차 측이 개방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큰 부하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되어, 여기서 말하는 여자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만드는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자속이 된다. 그죠? 큰 부하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되어 2차 측, 그러니까 변류기 2차 측 권선에 고전압 유기로 권선에 절연 파괴가 일어난다. 절연 파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소손된다는 얘기죠.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2차 측을 단락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변류기에서 삼상 전류를 측정할 때 설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건 하나는 가동 접속이 있고 또 하나는 차동 접속이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먼저 가동 접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동 접속을 보면, 자, 3상이기 때문에 A상, B상, C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A상, B상, C상. 자, 그때 변류기를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류, 또 여기에서 나오는 전류를 한번 모두 측정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는 전류계는 A상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여기 A상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계 A는 어디에 흐르는 전류가 흐릅니까? 당연히 C상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계는 어떠한 상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는 IA라는 전류가, 여기는 IC라는 전류가, 그쵸?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IA 더하기 IC가 됩니다. 당연히 벡터적인 합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벡터적인 AA 더하기 IC를 벡터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IA, IB, IC. IA 더하기 IC는 바로 이러한 벡터가 됩니다. IA 더하기 IC. 이것은 마이너스 IB랑 되죠. 이것이 마이너스 IB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바로 IB상의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CT 두 대를 가지고 A상, C상, B상의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며,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1차 측 전류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2차 측 전류인 I2다라고 보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100A라고 하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정격 5A라고 했죠, 그죠? 5A라고 하면, CTB는, 여기서, 어디죠? CTB는 5분의 100이 됩니다. 즉, 2차 측 전격분의 1차 측 전격이 이걸 우리는 CTB라고 합니다. 자, CTB. 자, 그러면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I1은 2차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CTB가 되는 거죠. 즉, 5 곱하기 5분의 100 함유기 100A가 되는 거죠. 자, 2차 측 전류 I2는 I1 곱하기 CTB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접속 시에는 I1, I2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차동 접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동 접속을 보면 자, 똑같이 A, B, C 상을 보도록 하죠. 하나, A, B, C상. A상, B상, C상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CT를 설치를 이렇게 하고요. 자, 이때 여기에서 CT를 다르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를 이렇게 연결하면 가동 접속입니다. 그죠? 이거 똑같은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전류계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쵸? 전류계가 없으면. 그쵸? 가동 접속. 자, 이렇게 하면 가동 접속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크로스 합니다. 얘는 여기에 연결하고요. 자, 얘는 여기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 놓고 여기에 전류계를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것은 분명히 IA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 흐르는 것은 분명히 IC의 전류가 흐릅니다. 자, 여기에서 자, IA는 전류가 IA 방향이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IA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IC가 되고요. 자, 결국에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C-IA의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즉,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IC-IA만큼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것을 벡터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IA, IB, IC다라고 했을 때 IC-IA의 벡터는 이러한 벡터가 됩니다. 이것이 IC-I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의 크기는 이 하얀색의 크기에 이것에 몇 배가 되냐면 루트 3배가 됩니다. 루트 3배. 자, 그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 자, 1차 측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100A다라고 하면 자, IA 자, 100A고 전격은 5A니까 여기서 CTB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00이 되는 거죠. 똑같이.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분명히 5A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분명히 5A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바로 이것의 루트 3배인 5분의 3A가 된다 이겁니다. 즉 차동 접속에서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 I2라고 하는 전류는 I1 곱하기 CTB분의 1 곱하기 이것의 얼마? 이것의 루트 3배가 되더라 이거예요. 루트 3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식을 통해서 I1이라고 하는 것은 I2 곱하기 CTB의 거꾸로 루트 3분의 1배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동 결선을 하게 되면 전류계에 측정되는 전류값은 가동의 몇 배가 된다? 루트 3배가 된다. 그래서 차동 시에 여러분들 전류계에서 측정되는 요 I1, I2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를 보시게 되면 자, 변압기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그죠? 변압기 보호장치. 변압기 보호장치. 자, 이 변압기 보호장치에는 이제 전기적인 보호가 있고, 두 번째는 기계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전기적인 보호에는 과전류 계전기, 그 다음에 차동 계전기가 있습니다. 차동 계전기. 이 차동 계전기 중에 종류의 비율 차동 계전기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 변압기는 무조건 전압비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5A가 흐르고 여기에는 변압비가 있으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10A가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CTB를 5대5로 하게 되면 여기에는 5A가 흐를 것이고요. 여기는 CTB를 10대5로 하면 여기도 5A가 흐르겠죠.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자, 변압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는 5A가 흘러서 여기에는 5A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는 10A가 흘러서 여기에 5A가 흐를 것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흐를 것이고 얘도 이렇게 흘러서 두 개의 전류가 같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즉 1차 측,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 간에 전류 차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변압기 내부에서 어떤 고장이 발생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8A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는 변류비에 의해서 4A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전류 간에 차가 발생해서 변압기가 내부에서 고장이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정지시키겠죠. 그것이 차동 궤적입니다. 변압기의 1차 측과 2차 측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궤적이다. 그래서 차동 궤적기이고 비율 차동 궤적기는 여기가 이제 Y 델타 또는 델타 Y가 되면 우리 변압기 결선 중에 Y 델타 델타 Y는 30도의 위상차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1차 측과 2차 측 간에 위상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한 것이 비율 차동 궤적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적인 보호 장치에는 충격 압력 개전기, 그래서 충격 압력 개전기, 그 다음에 방출 안전 보정기, 방출 안전 개전기, 그 다음에 부호울질 개전기, 부호울질 개전기. 이 부호울질 개전기는, 부초울질 개전기는 압력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하는데,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콘서베이터가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콘서베이터. 콘서베이터. 여기는 우리가 이제 변압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있는 주탱크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변압기가 과운전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절연유의 온도가 상승해서 압력이 증가합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이 안에 있던 공기가 갑작스럽게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주탱크 안에 압력이 상승했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변압기를 정지시킵니다. 이때 부초울질 개전기는 이 콘서베이터와 주탱크 사이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어서 얘가 급격히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있는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변압기를 정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해서 변압기를 정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부초울질 개전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보호 장치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차동 개전기, 즉 비율 차동 개전기와 기계적인 보호인 부초울질 개전기에 대해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압기 관련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